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새 한인회관 건물 구입을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27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한인회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요청한 한인회 건물 매각 관련 정관을 수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정관 수정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합의된 27만 달러의 새 건물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245명의 한인회 정회원이 참석하면서 150명의 종족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최은주 한인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한 건물 관련 정관 수정 항목 추가로 그 내용은 재외동포재단의 일부 지원으로 마련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 관할 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카고 링컨길에 위치한 이전 건물을 매각한 한인회는 그간 건물 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인회는 월 렌트비 1,500달러의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85만에서 90만 달러 가격의 새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시카고 한인회 유권자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빌딩을 사면 조금 더 시카고 근처로 가게 되면은 한 150만 불 내지 200만 불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건물값이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내렸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만한 돈을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한인의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에서 맞춰서 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새 한인회관 이주에는 건물 구입비와 리모델링비 25만 달러를 포함 약 115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한인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최지원입니다. 시카고 동포사회가 모여 77주년 광복절을 축하하고 나라를 지켜낸 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일 윌링시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번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는 200여 명의 지역 한인 동포들과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월터 손 시카고 평통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총영사를 통해 대통령 경축사를 전해왔습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주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광복절 행사는 정우성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부대표의 꿈꾸는 아리랑 대금 공연,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홀로 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 가창 및 조원규 씨의 드럼 연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강산 공연 등 민족의 얼과 혼을 담은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덕근 제22대 시카고 한인회장의 선창에 이은 전체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식품의약청이 16일 성인을 대상으로 처방 없이 약국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경중경도의 청력장애를 가진 성인이라면 의사의 검진과 처방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보청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FDA는 이번 결정에서 미국인 약 3천만 명이 청력 손상을 경험하지만 이 중 약 20%만이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한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의 발표 이전까지 많은 환자들이 보청기 구입을 위한 검진 비용이 너무 비싸고 처방전을 받기가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습니다. 청년사를 통한 검진을 포함한 보청기 구매 비용은 현재 코스코의 $1,400부터 최고 $4,700에 이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역학부서 청능사인 니콜라드 리드는 FDA의 결정으로 보청기의 기술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수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는 보청기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달 더 많은 경쟁을 촉구하는 서명을 발표하며 더 저렴한 보청기가 시중에 판매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효력 발생까지 60일이 소요될 이번 FDA의 결정에 업체들은 새 제품 출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포맘스의 유아용 그네가 200만 대 이상 리콜됩니다. 미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포맘스의 마마루 라커루 아기용 그네가 줄꼬임과 그로 인한 위험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로는 마마루 그네의 고정끈에 걸려 질식사한 10개월 아기와 끈으로 인해 목부근에 멍이 든 또 다른 10개월 영아의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이번 리콜에 포함된 라카루의 그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는 그네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아기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아기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네를 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할 시 그네가 사용 중이지 않을 때에 끈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측은 잠금 장치를 사용하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그로서리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음식 섭취의 격차가 생기면서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음식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영양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저축을 줄여 경기 하강에 대비할 수 있지만 여유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식생활 관련 소비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류와 어패류가 제외된 야채 위주의 식단은 장기적으로 영양 부족을 초래합니다.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중위권 소득 50% 이하 가구 구성원의 주요 비타민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은 비타민 A의 경우 권장량의 50%, 비타민 B3는 85%, 비타민 C는 54%에 불과했으며 칼슘도 권장량의 60% 섭취에 그쳤습니다. 당뇨병 발병률은 37%로 전체 가구 평균 23%보다 1.6배가량 높았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스냅을 실시해 그로서리에서 농식품류를 무료로 구입하게 하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그로서리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고객이 줄어든 샴버그 소재 우드필드 쇼핑몰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스토어를 속속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샴버그시에서 적극 앞장서 리테일 업소들을 위한 마케팅을 발벗고 나선 결과입니다. 우드필드 쇼핑몰 매니저 크리스 스페카는 시카고뿐 아니라 서버브를 포함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쇼핑객들은 다양한 소매 브랜드를 찾기 위해 몰을 찾고 있다며 새 스토어 5개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연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에버크롬비 앤 피치와 길리힉스 스토어를 통해 각종 의류를 선보입니다. 캐주얼웨어는 물론 야외 활동복, 속옷까지 갖추고 본격적인 쇼핑 시즌에 대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이 들어오는 식당은 파라필 메디테러니언 키친과 버드 핫치킨 등 2군데입니다.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는 메디테러니언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쇼핑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며 치킨 텐더와 치킨 샌드위치를 선보일 치킨 스토어가 우드필드 쇼핑몰의 다이닝 패빌리온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 입점하는 5번째 스토어는 TCBY 미시즈 필드입니다. 신선한 요구르트나 각종 쿠키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들 5개 스토어는 빠르면 9월이나 10월, 늦으면 연말까지는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시카고 상공회의소가 건물을 매각하고 오피스 물색에 나선 가운데 로렌스 길의 상록회 관계자를 최근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린막길에 있던 옛 상위 건물이 매각된 후 줄곧 새 오피스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중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카고 한인상록회 회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입주 가능성을 타진한 것입니다. 최동춘 상위 회장은 상록회 김정숙 회장을 포함해 사무직을 수행하는 사무총장 등과 상위 측에서는 본인을 포함해 전 상위 회장 그리고 제닐리 전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입주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그러나 첫 회동에서는 입주에 대한 의견만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상공회의소가 정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오피스 주소가 정해져야 상위 웹사이트도 완전히 새로 정비하고 한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본격적인 상위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공회의소 측이 오피스 입주를 상록해와 타진하는 과정에서 한인 비영리 단체의 한지붕 두가족 체제에 대해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차 상록회 제레미 유 사무총장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주 회동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한다며 차후 회장단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만 전했습니다. 최동춘 상임회장은 조만간 상록회 관계자들과 다시 회동하는 자리를 만들고 렌트 등 입주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7,56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801명, 신규 사망자 수는 7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